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어폰을 끼고 계시든 스피커 앞에 앉아 계시든 혹은 소파에 편안히 등을 기대고 계시든 딱 좋습니다. 잠깐 그 자세 그대로 있어 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지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독 건강해 보이는 어르신이 한 분쯤 계시지 않나요? 80이 넘었는데도 허리 꼿꼿하고 눈빛 살아있고 목소리에 힘이 있는 분. 그분께 비결을 여쭤보면 꼭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아, 나 그냥 먹는 거 좀 가려 먹어. 그게 다야.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에이, 그게 다일 리 없지. 혹시 유전이 좋은 거 아닐까? 아니면 원래 체질이 좋은 거겠지. 라고 넘기셨나요? 오늘 저는 그 어르신이 옳았다는 걸 여러분께 차근차근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먹는 것, 딱 이 한 가지. 이게 인생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몇 년을 더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 두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100세 노인들의 비밀 식탁. 세상에는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5곳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압도적으로 길고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의 비율이 세계 어느 곳보다 높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고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이 5곳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들이죠. 그런데 연구자들이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을 수십 년에 걸쳐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아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운동이었을까요? 물론 움직이는 삶을 살긴 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였을까요? 어느 정도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일관되게 나타났던 공통점은 바로 밥상이었습니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밥상에는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분들은 절대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하라아치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배의 80%만 채워라. 그게 다입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는다. 약간 아직 더 먹을 수 있겠다 싶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이분들의 인슐린 수치를 평생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었고 세포 노화를 늦추었으며 염증 수치를 낮은 상태로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심 식사 얼마나 드셨나요? 다 먹고 나서 조금 과했나 싶은 느낌이 드셨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밥은 남기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좋은 말이었지만 그 가르침이 우리 몸에는 상당히 큰 짐이 되어 왔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분들의 밥상에는 고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드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매끼 고기, 매일 고기, 이건 없었습니다. 대신 콩류, 채소, 통곡물,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이 밥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카리아 섬 어르신들은 거의 매일 렌틸콩 수프를 드셨고 사르데냐의 어르신들은 양젖으로 만든 치즈와 통밀빵을 즐겼습니다. 오키나와 어르신들의 밥상에는 두부와 고구마가 항상 있었습니다. 셋째, 이분들은 거의 가공식품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즉석식품, 포장된 과자, 인스턴트 라면 같은 것들이 이분들의 밥상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직접 만든 것이었고 제철에 나는 것이었으며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서 기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야 섬에 살거나 산골에 살아서 그런 거지. 우리 같은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의 목적은 여러분을 지중해 섬으로 이주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오늘 저녁 밥상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뛰고 폐는 쉬지 않고 공기를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세포들은 매 순간 스스로를 수리하고 재생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 모든 작업의 연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들어주세요. 우리 몸에는 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손가락이 붓거나 목이 빨개지는 것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 몸속에는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만성 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만성 염증은 아주 조용합니다. 티가 안 납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염증이 수십 년 동안 쌓이면 심장병이 되고 당뇨가 되고 치매가 되고 암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만성 염증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반대로 이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도 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설탕과 흰 밀가루, 이 두 가지는 몸속 염증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 세포들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당뇨로 가는 길입니다.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에는 가공 과정에서 첨가된 수많은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이것들이 장 속에서 나쁜 세균들을 번성하게 만들고 장벽을 손상시키며 전신에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에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 이것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0만 명 이상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생선을 먹은 사람들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36%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6%.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어떤 약도 이 정도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주 두세 번 생선 한 토막이 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메뉴를 고등어 구이로 바꾸고 싶어지지 않으시나요? 잠깐만요.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장 건강의 비밀. 여러분, 장이 제2의 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의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장내 미생물, 즉 우리 장 속에 사는 수십조 마리의 세균들입니다. 이 작은 존재들이 우리의 면역력을 결정하고 기분을 조절하고 심지어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공존합니다. 좋은 세균들은 채소와 과일에 있는 식이섬유를 먹고 삽니다. 이 세균들이 번성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염증이 줄어들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쁜 세균들은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인공 첨가물을 먹고 삽니다. 이 세균들이 번성하면 장벽이 약해지고
독소가 혈액 속으로 스며들고 온몸에 염증이 퍼집니다. 그러면 장내 좋은 세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발효식품과 식이섬유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요거트. 이것들이 왜 건강에 좋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것들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즉 살아있는 좋은 세균을 직접 우리 장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발효식품이 이렇게 훌륭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이건 좋은 세균들의 밥입니다. 미역, 다시마, 고구마, 사과, 배, 콩류. 이런 음식들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좋은 세균들을 먹이고 그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이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밥상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완벽한 건강식이었다는 것. 우리가 서양식을 동경하며 피자와 햄버거를 찾아다니는 동안 사실 우리 손에 이미 답이 있었다는 것. 이 이야기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잠깐 숨 한번 고르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번째 이야기, 혈당 스파이크.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혈당이라는 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익숙하실 텐데요.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들어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 문제는 당뇨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혈당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혈당이 너무 빠르게, 너무 높이 올라갈 때입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흰 쌀밥 한 공기, 흰빵 2조각, 달콤한 음료 한 캔. 이것들은 먹자마자 혈당을 아주 빠르게 치솟게 만듭니다. 그러면 췌장은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급격히 분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갑니다. 그리고 세포들은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이 롤러코스터가 반복될 때마다 혈관벽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이게 수십 년 쌓이면 심장병이 되고 뇌졸중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이 혈당 스파이크가 뇌세포를 손상시켜서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것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에 미리 자리를 잡아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이것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겁니다. 현미는 겨층이 그대로 있어서 소화 흡수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거친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시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세 번째로 식사 후에 가볍게 움직이는 겁니다. 식후 15분에서 30분 사이의 가벼운 걷기가 혈당을 근육으로 흡수시켜서 스파이크를 크게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시는 분들, 오늘부터는 딱 15분만 동네 한 바퀴 돌아주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많이 안 들고 체력이 좋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더 이야기할 게 남아 있습니다. 혈당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계속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 노년의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이야기.
여러분, 50이 넘으면 가장 빠르게 잃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기억력도 아닙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몸은 30대 이후부터 서서히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르코페니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들다가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 근육의 30% 이상이 사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이 왜 중요하냐고요? 근육은 단지 힘을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당뇨 위험이 낮아집니다. 근육은 기초대사율을 높여줍니다. 근육이 많으면 앉아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근육은 낙상을 막아줍니다. 노년에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것, 이게 아주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지는데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면역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이 근육을 지키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습관이 더 근본적입니다. 근육의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덜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살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근육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60대 이상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2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만큼이냐고요?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6g, 두부 한 모에 약 20g, 고등어 한 토막에 약 25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이나 고기 한 점 드시면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는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침은 그냥 미음이나 죽으로 대충 때우시는 분들, 오늘부터 아침에 계란 2개를 꼭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이야기를 하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고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붉은 고기, 즉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매일 대량으로 드시는 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과하게 먹으면 장내 나쁜 세균이 늘어나고 특정암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단백질은 생선, 두부, 콩류, 닭고기, 계란에서 골고루 얻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붉은 고기는 주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계속하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뇌를 지키는 음식.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치매 걱정되시죠? 요즘 주변에서 치매 어르신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도 음식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세포도 다른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음식에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것들, 즉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데 음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목받는 식단이 마인드 다이어트입니다. 마인드 다이어트는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 예방 식단을 합친 것인데요. 이 식단을 잘 따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무려 53%나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3%. 어떤 치매 예방약도 이 정도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마인드 다이어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것들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세포의 산화 손상을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둘째로 잎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초록 잎채소입니다. 이것들에 들어있는 엽산과 비타민 K, 루테인 같은 성분들이 뇌 기능을 보호합니다. 셋째로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것들. 이것들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하루에 한 줌, 작은 봉지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뇌에 쌓이는 아밀로이드 단백질, 즉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아주 새로운 외래 식품들인가요? 블루베리야 좀 신식이긴 하지만 시금치, 브로콜리, 호두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올리브유가 부담스러우시면 들기름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무를 들기름에 볶아 드신 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가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 먹는 양보다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식사 시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몸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라고 하죠. 이 생체 시계는 낮에는 소화와 흡수를 열심히 하고 밤에는 수리와 재생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일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그 이후로는 가능하면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침 3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세포를 수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혈액 속에 소화해야 할 음식이 있으면 이 수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분들, 혹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야식을 드시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굶어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중 음식을 먹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식사를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면 이후 14시간 동안은 먹지 않는 겁니다. 이 14시간 동안 우리 몸은 오토파지, 즉 세포 자가정화 과정을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낡은 세포 소기관을 청소하고 세포를 새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활발한 사람들이 노화도 늦고 암 발생률도 낮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 속도입니다. 오늘 이걸 하나만 바꿔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까지 약 20분이 걸립니다. 우리가 빨리 먹으면 이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많이 먹어버립니다. 천천히 한 번에 30번씩 씹으며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드시지 마세요. 이건 영양소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이야기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 밥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과 혹은 친구와 혹은 이웃과 함께 밥상을 나눠주세요. 그 밥상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 물이 곧 생명이다. 이건 짧게 드릴게요. 하지만 절대로 짧게 봐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약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도 물, 소화액도 물,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액도 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물이 마시고 싶다는 신호가 잘 왔는데 나이가 들면 이미 몸이 탈수 상태인데도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잘 못 받게 됩니다. 탈수는 무섭습니다. 가벼운 탈수만 되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혈액이 걸쭉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졸중의 많은 경우가 새벽에 일어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탁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8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6에서 8잔의 물.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순수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트륨, 즉 소금을 줄여주세요. 나트륨이 과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국물 음식을 드실 때 국물을 다 드시지 않는 것, 찌개를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9번째 이야기, 오늘부터 시작하는 나만의 건강 밥상. 여러분, 오늘 이 오디오를 처음 켤 때 아마 이런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비밀 음식이나 아무도 모르는 신기한 건강법을 알려주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것들입니다. 생선 먹어라, 채소 먹어라, 너무 짜게 먹지 마라, 천천히 먹어라, 물 많이 마셔라.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결은 아주 극적이거나 신비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고 소박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들을 매일 꾸준히 습관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것, 이게 전부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블루존의 어르신들이 특별한 것은 그분들이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수십 년간 꾸준히 같은 방식으로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어르신이 어제 하루 두부를 먹었다고 건강해진 게 아닙니다. 그분이 70년 동안 매일 두부를 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번 주에 고등어 한번 사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사 후 집 앞을 15분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것들 중 하나만,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걸 일주일 동안 유지해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 하나를 더 하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밥상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뀐 밥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10번째 이야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오늘 이 오디오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이야기할 때 종종 오래 살기 위해서라는 말을 합니다. 몇 년을 더 살기 위해서 먹기 싫은 것도 먹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건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아서 손자 손녀와 함께 공원을 걸을 수 있는 것. 눈이 침침하지 않아서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기억이 흐려지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것. 다리에 힘이 있어서 스스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숫자로서의 나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내가 나로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게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게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나를 위해 매일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몸에게 좋은 연료를 주는 것입니다. 내 장기들이, 내 세포들이, 내 뇌가 최선을 다해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감당해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몸에게 이제 좋은 음식으로 보답해 주세요. 오늘 저녁 밥상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오늘 배운 것들 정리.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블루존의 장수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소식하고 채소와 콩류와 발효식품 위주로 드시며 가공식품을 피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밥상이 곧 건강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이 심장병, 당뇨, 치매의 뿌리입니다. 이 염증을 키우는 것도 가라앉히는 것도 음식입니다. 생선의 오메가3, 채소의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의 열쇠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미역, 사과 같은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이 장내 좋은 세균을 키워줍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나중 순서로 드시고 현미밥으로 바꾸고 식후 15분 걷기를 실천해보세요.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매 끼니 골고루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콩, 닭고기가 좋은 선택입니다. 뇌를 지키려면 베리류, 잎채소, 견과류, 들기름을 챙겨 드세요.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저녁은 일찍, 야식은 피하고 천천히 오래 씹어 드세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6에서 8잔, 특히 아침 공복에 한 잔은 꼭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상을 혼자 드시지 마세요. 함께하는 밥상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들이 쌓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래오래 그리고 기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